언니들의 시작을 버닝썬으로 했잖아요. 그 마음이 가.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쭉 지켜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죠. 일단 저는 변호사로서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저를 구박해서 지금 제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.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입장이잖아. 그리고 또 감정적이잖아. 승리가 혼나야 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입장이고,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. 17번인가 18번을 와서 경찰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왠지 그렇게 받아도 공감이 안 가. 들어간 채로 그걸 받아야 그 증거인멸을 안 할 것 같아. 이미 다 증거인멸 끝낸 것 같아, 느낌이. 이렇게 법과 관련된 사람분, 법조인들의 마인드와 이제 일반인분들의 이제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. 일단 승리 씨가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. 그런데 일단 구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제 구속이 됐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징역형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이 시점에서의 구속영장은 이제 수사, 경찰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구금해 놓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, 그리고 뭐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. 네, 맞아요. 구속을 하려면은 이제 법이 정한 요건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, 이제 법에서는 이 사람의 뭐 주거지가 불분명한다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. 또 실무적으로는 범죄가 뭐 소위 말해서 뭐 짜잘한 범죄 안 되고요. 중한 범죄일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죠. 근데 이번에는 좀 중한 범죄 아닌가요?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혐의를 받고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. 횡령죄, 성매매, 그리고 성매매 알선, 식품위생법 위반, 김영란법이나 이제 뇌물죄, 뭐 그런 직권남용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, 여기서 구속영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뭐 성매매 알선,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거 아니고요. 그럼 횡령죄예요.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받는다 하더라도, 그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뭐 구속감은 아니에요? 원칙적으로 성매매 알선 내지는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. 법정형도 낮을 뿐만 아니라 큰 범죄라고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하지만 만약에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횡령 금액을 한 5억이 넘는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, 이렇게 5억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을 했다라고 하면 특경법에 의해서 이제 가중처벌이 돼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횡령죄의 범죄 사실이 잘 입증이 됐다거나 이와 관련돼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법원이 판단이 되었더라면 아마 구속영장이 나왔을 거예요. 횡령죄와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, 기본적으로 횡령이라는 거 뭔지 혹시 아세요?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 혹은 남이 열심히 투자해준 번 돈을 딴 데에다 쓰는 거죠. 나한테 맡겨놓은 돈을 내가 내 맘대로 딴 곳에 써버리는 거가 이제 횡령이에요. 이번 그 승리 사건에 있어서의 횡령은, 승리가 이제 버닝썬이라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. 그쵸. 여기에 이제 뭐 투자금도 들어왔을 것이고 자금들이 있었을 건데, 이 자금과 관련돼서 한 5억 얼마 정도를 몽킴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승리가 또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준 사실, 그리고 또 어떤 컨설팅 회사에 준 사실, 이런 것들이 이제 횡령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, 다 승리가 하는, 아니면 뭐 승리와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하다라는 그리고 게 승리라는 사람의 그런 계열사의 뭐 투자 개념? 이렇게 투자 개념 보는 아니면은 걸 수도 있는 어떤 거네요. 계열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으면 거기에도 뭐 거래 대금 아니면 뭐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컨설팅 비용으로,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거지, 이거를 맘대로 뭐 횡령했다, 승리가 가서 뭐 내가 노는데 썼다, 이러면 이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. 하지만 뭐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횡령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여지도 있는 거겠죠. 근데 아직 뭐 수사가 다 꼭 끝난 건 아닐 텐데. 맞아. 이게 경찰 단계의 수사만 어느 정도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아직 검찰 수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재청구될 수도 있어요.
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다른 혐의가 드러나고 하면은 또 청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끝까지 알법한 언니들이 그 수사 단계를 지켜보면서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게. 아직 그럼요. 수사도 끝난 게 아니에요.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거는 우리가 지금 버닝썬과 관련된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과연 이거를 승리가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돼요. 사실상 뭐 승리한테 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일인 건 또 아니거든요. 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,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. 하지만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거든요.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아프고 이와 관련돼서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또 열받고 이러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이게 커넥션이 있었잖아요. 경찰과의 그런 경찰총장, 총장이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커넥션, 약간 유착 때문에 덜 수사한 건 아닌가. 그런 의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지.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요. 이 사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주시하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주시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원하면서 저희도 다른 이슈들이 나오면은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리세요. 지켜보고 있다. 안녕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